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부잘아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으니 벌써 7주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총 16회로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조금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담부 증여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안으면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단순 증여와는 세금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부동산에 대출금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 증여보다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그 이자 및 원금 상한, 채무 입증 서류,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년 보유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 당시 자산가액은 4억 원이고 담보대출은 1억 원 있고 취득가액은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4천만 원에 양도소득세 728만 원, 취득세 1,310만 원에서 6,038만 원이 나오고 단순 증여는 증여세 6천만 원, 취득세 1,6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50%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6에서 42%이고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차감 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및 감면 적용을 받는다면 아마도 차이는 더 크게 날 것입니다. 게다가 취득세 측면에서도 증여시 취득세율은 3.5%인데 일반 취득세율은 1에서 3%이니 여기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 양도나 다주택자로 중과 대상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세금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관계는 사전에 꼭 계산을 해보셔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되고 담보된 당의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며 세 번째는 당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세금 반환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각종 판례를 보면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및 증여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근거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경우에 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지만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9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고가주택 그 해당 자산의 그 양도 차익은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 차익에다가
그 양도가액 빼기 9억 원을 한 거를 다시 양도가액으로 나눈 그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절세 팁으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16억 원짜리 고가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하면 2분의 1씩 하면 뭐 8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입니다. 단 그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배우자와 분산이 되므로 일단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은 또 각각 적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담부 증여와 고가주택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법에 정한 대로 적용을 하되 다른 방법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절세 방법이라고 합니다. 탈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절세는 자신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번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없고, 또 의뢰를 하려면 알아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